5학년 JLPT N1 언어지식 문법 파트를 맡은 주미애입니다. 자, 1강부터 들어가 볼까요? 1강의 기초문법은 조사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사회로 가는 문형이 나와 있어요. 이 사회는 한국말로 해석을 먼저 여쭤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지요?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조차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 조차라고 하는 해석은 사실은 어떤 문형을 강조한 거냐면 나도 갈 거야, 그것도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뭐를 대신해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강조 문형이에요. 봅시다. 이런 강조 문형이 사회를 공부하다 보면 꼭 슬아랑 비교하게 되는데 왜 비교를 하게 되냐면 자, 사회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조차로 간다고 했었어요. 그럼 슬아는 해석 어떻게 해요? 조차인데? 그쵸? 그러니까 한국말로 조차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 사회와 슬아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형이 가지고 있는 용법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해석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이는 어떤 문장에서 쓰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문장과 상관없이 두루 넓게 쓸 수 있다면 슬아는 마이너스 문장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차피 사회가 플러스 마이너스 문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면 사회로 다 써버리지 왜 슬아를 쓰겠어요? 그거는 슬아는 마이너스 문장, 즉 그 문장 안에서 그것조차 못한다라고 하는 뭐예요? 마이너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어차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뭐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사회와 슬아를 가지고 온 것은 화자가 뭐예요? 감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문 한번 봅시다. 가나 문자조차 읽을 수 없어. 그렇게 문제 없죠? 그 다음에요. 단단, 점점이란 부사입니다. 점점 어두워져서 눈조차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을 때 뭘 말하려고 하는 건 알지만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조차밖에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사회가 플러스 마이너스 문장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른 한국어 갖고 와도 돼요. 저는 여기에 야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어. 눈마저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편지조차 만족스럽게 쓸 수 없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 안에서 편지조차 만족스럽게 쓸 수 없어라고 한 이 자리에 사회, 아니 슬아가 나와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슬아를 쓴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못 쓴다라고 하는 뭐예요? 마이너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사회나 슬아는 어떻게? 한국말의 조차라고 하는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문장에서 다 두루 쓸 수 있다면 슬아는 뭐예요? 마이너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사회는 쓸 수 있는 문형이 넓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형 하나 더 있어요. 사회 뒤에 바가 붙으면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짧지요? 옷간의 사회 아래 바라고 돼 있어요. 해석 어떻게 할까요? 돈조차 있으면 아니죠, 그죠? 이 사회가 반드시 바랑 붙었을 때는 어떤 해석으로 바뀌냐면 돈만 있으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옷간의 사회 아래 바라고 하는 문장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문을 왜 하필이면 옷간의 사회 아래 바로 했냐면 이 사이는 조사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문법이 명사 형태여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만들기만 하면 한번 해볼까요? 만들다는 쭈꾸루예요. 하다는 수루 동사로 한번 해볼까요? 만들다. 쭈꾸루 사회 아니에요. 명사 형태로 바꾸라고 그랬었죠? 동사의 명사 형태는 뭐예요? 마스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쭈꾸리 사회 쓰레바가 될 거예요. 이 명사 형태 뒤에다가 사회를 붙이고 바 형태를 붙이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스쿠리 사회 쓰레바. 그러려고 하면 가장 쉬운 예문이 내 입에 붙어야 돼요. 어떤 예문으로 외워요? 옷간의 사회 아래바. 무슨 뜻? 돈만 있으면. 자, 예문을 보니까 학교 공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내가 지금에 와서는 또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해서 뭐 하자 없네요. 회사에서는 남이 하는 말, 그 말을 듣는 것만 하고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하나는 사회가 또 하나는 사회바가 나와 있는데 그럼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이게 사회랑 사회바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할 수 있죠. 돈만 있으면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뿐만이라는 해석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뒤에 바라고 하는 아이가 호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도 충분히 앞뒤 문장을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문에 색깔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로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로끈이가 뭔가 싶어서 사전을 찾으니 부사로 제대로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찬또라고 하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로끈이는 찬또와 달리 얘도 역시 뭐예요? 문형이에요. 반드시 뒤에 뭐를 가지고 오냐면 이 나이 문형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뭔가 자 로크데모나이 진세 해석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인생, 저 마음대로 잘 굴러가지 않은 인생이라고 해석해요. 로크데모나이 어떻고, 그럼 뭐예요? 아, 별 볼 일 없는 남자 하는 것처럼 로크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뒤에 뭐예요? 부정형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마대와라고 하는 것도 색깔이 다른 표시로 되어 있는데 쉽게 넘어가지 말자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독해 지문에서 이마와를 밑줄을 긋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이 저거 왜? 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금은 이라고 해석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사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조사와는 보통 주격조사로 알고 있어요. 해석은 은눈으로 해석하죠. 맞아요. 안 틀렸는데 그렇게 넘기기에 와는 너무 아까워요. 자, 나는 안 갈 거야. 와타시와 이까나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의미로 말하고 싶냐면 당신들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나는 안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와는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를 갖고 있냐면 그렇죠.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지금을 한정시켜주면서 옛날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마대화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필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뉘앙스를 안에 갖고 있냐면 점차적인 변화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와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점점 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러그러하다라고 하는 변화의 뉘앙스가 앞뒤 문장에서 잘 어우러집니다. 다시 이마와는 어떤 의미? 옛날과 지금이 다른 대조의 개념. 왜? 와라고 하는 조사가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마대와는 어떤 의미? 그쵸. 점차적인 변화를 안에 안고 있고 필요하면 해석을 외워둬야 되죠. 지금에 와서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공부에서는 제대로, 학교 공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내가 지금에 와서는 히토. 자, 히토 해석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그쵸? 사람이란 의미인데 히토를 공부할 때 일본어 안에서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남들, 타인이란 의미까지 확장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다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자, 히토노모노는 훔치면 안 돼요. 해석 어떻게 하죠?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공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내가 지금에 와서는, 그전에 공부를 열심히 쭉쭉 해온 거죠. 지금에 와서는 남을, 타인을 가르치는 입장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짧은 예문인 것 같지만 완벽하게 틈틈이 내 것으로 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와레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수동형, 당신은 말을 했고 내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레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남이 하는 말을 듣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사회랑 바가 대번에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닭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해석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닭개 하면 어떤 해석이 떠올라요? 그쵸? 뿐만이라고 하는 건 떠오르는데 만큼이라고 하는 해석이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닭개가 만큼이라는 해석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고 또 나중에 우리는 공부를 점점점 하다 보면 해석은 똑같지만 문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닭개아떼라고 하는 문형과 비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뿐만과 만큼이란 해석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 예문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고코다케노 하나시니 시대 그다사이. 뭐예요? 그쵸. 여기에서만 하는 이야기로 해주세요. 다른 데 가선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뿐만이라고 하는 한정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인데도 아래다케노 엔기가 되기를. 뭐예요? 와, 저만큼의, 굉장한가 봐요. 저만큼의 연기를 할 수 있토아. 뭐예요? 나니. 스바라시, 굉장하다. 스바라시란 한자도 처음 봤다, 그죠? 한 번쯤은 이렇게 써보세요. 예, 토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토아라는 문형은 예문 다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오츠카레사마, 교와 스키나다케 논데이 데스요. 뭐예요? 아,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좋아하는 분 마시세요? 아니죠, 그쵸? 아까 우리 해석 가지고 왔다, 그쵸? 뭐예요? 좋아하는 만큼 마셔도 좋아요 라고 하는 문형이에요. 자, 그래서 작게가 해석이 늘어났다. 뿐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만큼이라는 해석이 있다. 예문 하나 놓치지 말자 그랬었죠? 방금 두 번째 예문에 뭐가 있었냐면 토아라고 하는 문법이 있었어요. 이 토아는
예를 들어 독해 지문 안에서 지인세이 토와 나니나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그쵸. 이거는 토 이우노와를 줄인 인생이라는 것은 이라는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너무 길어서. 지금처럼 인생이나 어떤 것처럼 뭔가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때 쓰는 토와와 달리 우리가 봤던 예문처럼 전체 문장, 완벽한 문장 뒤에 토와가 나왔을 땐 다른 문법으로 외워둬야 돼요. 바로 뭐냐면 뭐뭐 다니, 뭐뭐 라니라고 하는 감탄과 영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완벽하게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인데도 와, 저만큼의 연기를 할 수 있다니 굉장하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시가인데요. 시가는 해석이 나와 있죠? 밖에라고 나와 있어요. 예문 볼까요? こんなことあなたにしか頼めません. 뭐예요? 이런 일은 당신에게밖에 부탁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 달에 우리에게 매상은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않았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시가는 해석으로 밖에라는 것만 외워둘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주로 어떤 문형이 나오냐면 부정형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이런 일은 당신에게밖에 부탁할 수 없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말을 이런 일은 당신에게만 부탁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뭘 쓰겠어요? 그쵸? 앞에서 봤던 닷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닷게와 시가를 비교해 보자면 그녀는 영어만으로 써요. 그녀는 영어밖에 쓰지 않아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른 말일까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영어로만 쓰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다 영어인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떤 문형으로 가지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듣는 사람이 임팩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녀는 영어만으로 써요 라고 하는 건 정말 다 문장이 영어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낫게라고 하는 긍정 문장으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뒤에 부정문을 수반하는 시가로 표현할 건지의 차이예요. 낫게와 시가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의미는 같지만 어떤 문형으로, 긍정으로, 부정으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밥가리를 공부할 건데 우리 밥가리도 보통 뿐만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밥가리도 공부를 점점 하다 보면 이 해석이 조금 흔들리거나 확장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뉘앙스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뉘앙스는 밥가리는 뭐라고요?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라고 나와 있어요. 예문 한번 볼까요?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구치라고 나와 있는데 구치는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구치 바까리 이때이루 또 불평불만만 말을 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뭐요? 스카레테 시마이마스요. 피곤해져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까리가 노출을 시켰죠? 바까리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뉘앙스. 어떻게 맨날 불평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런 말만 하면 쓸데없이 더 피곤해진다 라는 뉘앙스예요. 자, 매일 TV만 봐요. 한번 해볼까요? 마이니치, 테레비, 미르, 바까리. 어떻게 조합할까요? 그쵸? 마이니치, 테레비, 바까리, 미테이르예요. 아까 바까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라고요? 맞아요. 마이너스적인 뉘앙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종일 바까리, TV만 봐요. 이 바까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바까리랑 누구를 비교하게 되냐면 이 낫게와 바까리를 비교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루 종일 TV만 보죠? 엄마도 보고 책도 가끔 볼 텐데 지금 저처럼 공부도 하게 될 텐데 그쵸? 그런데 이 바까리와 낫게가 비교를 할 때 아까 제가 바까리 공부할 때 해석이 뿐만이 조금 흔들릴 거예요 라고 했었죠? 사실은 낫게는 정말 그것만이라고 하는 필기하세요. only one. 오로지 그거 하나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낫게라면 바까리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almost예요. 정말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주로 하는 거죠.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너만 사랑해라고 말할 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맞아요. 너만 사랑하니까 낫게를 써줘야 되는 거지 해석이 똑같다고 해서 그 자리에 바까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까리를 쓴 거는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까리를 가지고 온 거고 또 하나 아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말투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정 들어갔다. 그렇죠? 맨날 TV만 봐. 그렇죠? 비만 내려요. 비만 내려요 라고 하는 서술 표현이 아니라 감정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감정 들어가 있어요. 맨날 비만 내려요. 그쵸. 아메 바까리 후테이르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까리를 쓰는 거, 낫게를 쓰지 않고 바까리를 쓰는 거 어떤 뉘앙스라고요? 비만 내리는 게 조금 싫은 거예요. 또 뭐예요? 가끔 해도 쨍쨍. 거의 대부분의 날씨가 비만 쭉쭉 내리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100% 비만 내리는 건 또 아닌 거죠. 자, 이렇게 1, 2번의 예문들은 앞에 바까리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품사가 명사였어요.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잠만 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네떼바까리 있다 찌기가 아리마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예문들을 노출했던 이유는 뭐냐면 1, 2번의 예문들은 명사 뒤에 바로 붙었는데 예문 보이세요? 네떼바까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동사와 바까리를 어떻게 접속할 거냐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속이 익숙치 않아요.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매일 화만 내고 있어요. 마이니치, 오꼬루, 바까리, 수루 한번 해볼까요? 하셨어요? 어떻게 붙이지? 여기 보세요. 이츠모 오코테 바까리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보세요. 바까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테이르 사이에 삽입이 돼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테이르 사이에 들어있죠? 사실 정답을 노출해 놓고 보면 특별하게 보이지 않지만 막상 우리 보고 해보라고 하면 테이르 사이에 어떤 문형이 들어오는 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쉬운 예문 둘 중에 하나를 내 입으로 붙여버려요. 그래서 마이니치 오코테 바까리라고 하는 문형을 내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테이르 사이에 바까리뿐만 아니라 어떤 문형을 공부할 때 테이르 사이에 어떤 문형들이 삽입되는 것들이 낯설어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예문들을 4개를 노출했던 건 뭐냐면 명사 뒤에 붙는 것과 동사의 테이르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을 익숙하게 봐두기 위해서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바까리는 닭게와 비교했어요. 닭게는 시가랑 비교했었죠.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닭게와 바까리를 비교하면 칠판에 써있듯이 닭게는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바까리는 뭐라고요? 주로, almost예요. 그리고 바까리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적인 뉘앙스. 예문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고 어떤 예문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애논의 문형이 나와 있는데 바까리 뒤에 니가 붙으면서 그 사태가 악화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충고, 추우고고 시다 바까리니 가에 때 오히려 우라마를 때 심았다. 해석해 볼까요? 해석 안 돼. 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바까리는 almost까지 주로라는 것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아무리 그걸 집어넣으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바까리니는 새로운 문형으로 뭐뭐한 바람에 그쵸? 의도와 달리 그 사태가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뭐한 바람에 또 가끔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뭐뭐한 탓에 괜찮아요. 그래서 세이데랑 비슷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또 좀 잘 되라고 충고한 바람에 충고한 탓에 오히려 뭐예요? 원망을 사고 말았어요. 그쵸? 여기에 카에테라고 하는 부사도 생소하신 분들은 필기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가는 그 귀자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체가 원형 부사로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또는 너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충고한 바람에 뭐예요? 오히려 원망을 사고 말았다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바까리니는 뭐라고요? 뭐뭐한 바람에, 뭐뭐한 탓에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바까리 뒤에 조사 니 하나 붙었다고 그렇게 달라질까? 그렇게 달라져요.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마대를 살펴볼까요? 마대는 보통 해석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까라마대와 짝꿍으로 해서 뭐뭐까지라고 한국말로 해석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국말의 해석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이 가지고 있는 용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마대가 가지고 있는 건 칠판에 써 있지만 한도, 한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도착하는 지점, 한도와 한계의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용법을 가지고 한국말에 어울리는 것들을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공부했듯이 까라마 마대를 짝꿍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동경에서부터 호놀룰루까지 도착점이죠. 호놀룰루까지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수당 방법에 되죠. 고도모니 마대, 그쵸? 도착점이 아니에요. 까지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애한테까지 어린애한테까지 뭐예요? 와라우의 수동형 와라와랬다. 비웃음을 당했다 이 말이겠죠. 이거는 이 출발점과 끝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의미예요? 하다 그쵸? 꼬마 애한테까지 내가 비웃음을 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뭐예요? 한도의 개념, 끝의 개념, 한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제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쩐지 오늘은 뭐예요? 하다 10가지 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다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어. 내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한계나 한도. 그쵸? 그 다음에 빚, 샤킹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초금이 있어야 돼요. 자, 빚이에요, 빚. 샤킹을 갚기 위해서 또 드디어 뭐예요? 내가 하다 끝에 뭐예요? 집까지 팔아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뭐예요? 감정이 들어가 있죠? 하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집까지 팔아버리게 됐어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도를 다 끌어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마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금 N원 공부하고 있으니까 N원에 어떤 문형들이 나오게 되냐면 요 예문 한번 볼까요? 구루마가나 케레바 타다 아르쿠마데다. 우리가 까지라고 하는 한국말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 문형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가 없으면 단지 그저 걸어갈 까지다. 말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대 공부 어떻게 하자고 그러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도, 모든 한계. 그쵸?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그래. 차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단지 걸어갈 뿐이다. 그렇죠. 이 마대다의 해석을 뿐이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발이 아닌 도착의 개념. 또 어떤 의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도, 모든 한계. 그 의미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형들이 파생이 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가 없으면 그냥 내가 걸어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 그게 내 한계지. 두 번째 문도 볼까요? 합격했던 것은 운이 좋았던 한계.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게 끝인 일이에요. 라는 의미예요. 해석하려고 하니까 직역이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문형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말로 조금 자연스럽게 바꾸는 의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합격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그게 끝이에요. 즉 뭐예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문장에서 보통 마데노고토다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위에 쓴 것처럼 노고토가 생략 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문형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그걸 다 가지고 온 일, 그게 전부예요. 합격했던 건 좀 겸손한 말이죠. 합격했던 건 그저 뭐예요? 운이 좋았던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마데다와 같은 문형. 자, 아라타메 때 이유마데 모나이가 그럼 뭐예요? 새롭게 다시 말할 것까지도 없지만 이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합시다. 마데는 뭐예요? 까지라고 하는 한국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데는 어떻게 공부해? 출발이 아닌 도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한도, 그 뉘앙스를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해석이나 파생되는 문법들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요. 자, 뭐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쉽죠? 나도 갈래. 아, 2명이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뭐예요? 해석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도 말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크게 문제 없다, 그죠? 그 다음에요. 이 논문에는요, 20년 이상이나 걸려서 연구했던 결과가 다 집약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어요. 크게 문제 없다, 그쵸? 그래서 해석이 나도 가고 싶어라고 하는 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2명이나 있어요. 20년이나 걸렸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뭐뭐이나라고 하는 해석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코소라고 하는 문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N어를 공부하기 한참 전에 고치라 코소라고 하는 문장을 배웠을 거예요. 그때 해석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저야말로 이쪽이야말로 라고 하는 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예문 한번 볼까요? 자, 그녀의 주장이야말로 마사니 실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에서 크게 어려운 게 없다, 그쵸?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이 문장 해석했던 거 잘 들으셨어요? 실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노에 나와 있는 쓰임을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노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또는 그것뿐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그 수식의 노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노의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 노출도 훨씬 많을 거예요. 볼까요? 자, 빵가 오이시라고 하는 문장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굴까요? 빵가 오이시 할 때. 단문이니까 짧죠, 그쵸? 그럼 뭐예요? 빵이 주어겠죠? 빵이 맛있다니까. 근데 제가 오븐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와타시가 만든 스크다 빵가 오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썼냐면 와타시가 스크다 빵가 오이시라고 쓰고 싶은데 자, 이 문장에선 주어가 누구로 보여요? 와타시? 그럼 서술어 부분이 오이시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어일까요? 맞아요. 빵이 주어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절이 빵을 수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장을 딱 보면 와타시가 주어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에 있는 가를 바꿔서 뭘로 바꾸냐면 노로 바꿔놓고 필기하셔야 돼요. 이 노의 쓰임은 어떤 노냐면 쓰세요. 제2차 주격조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짜 주격조사란 소리예요.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누구예요? 빵이에요. 빵인데 이 빵이 어떤 빵이에요? 내가 만든 빵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짧게 쓰는 단문보다는 중복문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 안에서 실제 주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 뒤에 나와 있는 누군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의 주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문법 안에서도 그런 노의 쓰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노에 대한 쓰임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문장 안에서 얼마나 이 노가 많이 노출되는지 아마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 노는 무슨 노? 가짜 주격조사. 그래서 제2차 주격조사. 와타시가 츠쿠타 빵가 오이시라고 하는 문장은 없어요. 내가 만든 빵이 맛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와타시노 츠쿠타 빵가 오이시예요. 꼭 기억하셔서 문장의 하나하나를, 예문 하나하나를 볼 때도 이 노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석할까요? 그녀의 주장이야말로 실로 내가 뭐예요? 이야기하고 싶었던 일이다.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N1이잖아요. 조금 더 분발해 볼까요? 코소아래와 코소스레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코소를 시작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N어를 공부하기 한참 전에 코소를 배웠었다. 해석도 불러드렸었어요. 뭐라고? 뭐뭐야 말로라고 불러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코소만 알고서는 도저히 이 문법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소아래와 코소스레를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대조하라고 돼 있는데 이 둘을 왜 대조하냐면 해석이 같거든요. 한국말로 풀어놓은 해석이 일단 같아요. 필기할까요? 뭐뭐일 지연정, 뭐뭐일 망정이란 뜻이에요. 썼어요? 자, 그럼 볼까요? 그녀의 일본어는 약간 작은, 좀 작은, 별거 없는 마치가이 코소아래 해석할 수 있죠. 별거 아닌 작은 실수가 있을 지연정 거의 완벽하다. 해석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도 볼까요? 당신에게는 감사할 지연정 원망, 와 이거 보여요? 테이르 사이에 들어간 거 원망 같은 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똑같은데 왜 이걸 내가 비교해야 되지? 아니면 또는 내가 이걸 코소아래와 코소스레를 어떻게 구별해서 쓸 수 있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예문이나 명사로 기억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럴 수 없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섞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 요지는 뭐냐면 코소 뒤에 슬래시를 그어보세요. 슬래시 그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래가 있고 스레가 있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래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쵸? 아루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스레는 어디서 나왔어요? 맞아요. 스르에서 나왔어요. 감이 오나요? 코소 아래와 코소 스레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뒤에 받는 단어들이 또는 앞에 받는 단어들이 뭐예요? 그쵸? 뒤에 있는 아래가 앞에 있는 단어가 뭘 받을 거냐? 아르를 받을 거냐? 수르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코소 아래와 코소 스레를 구별해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작은 실수가 있을지언정. 감사할지언정. 아시겠어요? 그래서 코소아래와 코소스레는 뭐뭐일지언정이란 해석은 똑같지만 그걸 구별하는 것은 코소아래와 코소스레 앞에 있는 단어가 아르를 받을 거야, 스르를 받을 거야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어요. 어떤 단어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감사를 하다, 감사가 있다. 여긴 감사를 하다가 더 잘 어울린다. 그쵸? 실수를 하다, 실수가 있다. 얘는 같이 써도 괜찮겠다. 그쵸? 그래서 마찌가이는 뭘 쓰는 거고 감사는 뭘 쓰는 걸로 단어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아루와 수르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또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키워드입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밭갈이 할 때 공부했지만 테이르 사이에 어떤 문형이 삽입되어 있는 거 아주 흔한 문형이다. 소리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데모를 공부할 건데 데모는 볼까요? 고도모데모 데끼루 뭐예요? 왜라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요. 오차 데모 노미마쇼 뭐예요? 차라도 마실까요? 이번 주말에는요. 바다에까지 드라이브라도 갈까요? 여름방학이라도 한번 북해도에 홋카이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크게 문제 없다 그죠? 구라이와 구라이를 공부할 건데 한자도 변기해 놓고 어디에는 타금이 붙어 있고 어디에는 타금이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타금이 붙고 안 붙고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타금이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타금이 붙어 있는 경우, 붙어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발음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를 통째로 외우는 습관이 중요해요.
보통 어떤 주장을 하는 어떤 책에서는 뭐 뒤에는 타금을 붙여라, 뭐 뒤에는 타금을 붙이지 마라 이런 주장들이 분분한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발음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앞에 일본어 원서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단어와 함께 통째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구라이든지 크라이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문형과 쓰임을 기억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겠죠. 아노미세는 우라나이 점이에요. 그 가게의 점은 고와이 그라이니 요크 아타르 뭐예요? 무서울 정도로 잘 맞는다라는 뜻이죠. 그죠? 아타르에 대한 공부도 다시 할 건데 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아타르의 뜻은 뭔가 적중하고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잘 맞는다. 구라에 대한 쓰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구라이는 대강의 어떤 분량이나 정도예요. 즉 필기를 해두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쓰시냐면 대충, 대강, 짐작. 그래서 뭐냐면 1kgぐらい 또 에끼니츠쿠 뭐예요? 딱 1kg가 아니라 대강의 짐작이에요. 대강의 비교. 그럼 뭐예요? 1kg 정도 가면 여기 도착해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딱 1kg가 아니라 1kg 정도 대강 어림 잡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도가 가벼운 거예요.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문 볼까요? 항상 예문으로 공부해야 돼요. 사케그라이 논데모이요. 저요? 술 정도요? 아, 술이요? 그 정도? 마셔도 괜찮아요. 그까짓 거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볼까요? 고한 그라이 타케르요. 밥을 짓다예요. 저요? 밥 정도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별거라고요. 저 밥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나요? 그 다음에 비교의 기준인데요. 그 상대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볼까요? 야, 당신 정도로 당신만큼 제가 지금 방금 해서 어떻게 할게요? 그렇죠. 만큼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만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있지요. 당신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됐기로 해석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데키루가 나와 있으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캔의 의미를 1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저 밑에는 3, 4번의 뜻이에요. 데키루가 방금 아까 한자로 노출돼 있었는데 눈여겨보신 분들 계세요? 데키르의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출레루 이렇게 생겼죠?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1번 뜻일까요? 아니에요. 1번 뜻은 바로 뭐냐면 없던 게 생겨 나오다라고 하는 생기다가 1번 뜻이에요. 그러면 대길의 의미가 엄청 촘촘하게 많은 걸 아시겠어요? 저 밑에 중간에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1번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공부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책상도 있고 필통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꼬안가 데키마시다. 그때 해석 어떻게 해요? 그쵸, 그때 데키르는 뭐예요? 완성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의미 조금 내리고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고이비토가 되기르. 애인이 생기다가 1번이고 뭔가를 완성되다가 2번이고 지금 여기 예문처럼 뭐예요? 공부를 잘하다, 운동을 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3번이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가 4번의 의미입니다. 촘촘히 공부하세요. 자, 그렇게 공부했던 구라이가 또 하나 사실은 어떤 뉘앙스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뉘앙스부터 먼저 설명하면 여기 나와 있는 구라이에다가 필기 4번 한 번 더 해볼까요? 경멸, 멸시, 무시. 감정 들어가 있다. 그쵸? 별 좋지 않은 감정이다. 그죠? 예문 한번 보세요. 마즈이 요리を食べるぐらいなら死んだ方が 마시다. 마시다는 더 낫다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맛이 없는 요리를 먹을 정도라면 뭐예요? 그쵸? 죽는 게 낫다. 굉장히 과장되게 예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어떤 의미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요리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쵸? 내가 그거 먹을 정도라면 쫄쫄 굶어가지고 죽는 게 나아 라고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구라이를 넣었을 때 왜 이 자리에 호도가 아닌 구라이가 나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감정이 들어있어요. 어떤 감정? 경멸하고 무시하고 힐책하고 비난하는 뉘앙스. 또 하나 나라가 나와 있는데 이 나라는 왜 우리 가정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토바, 나라, 타라를 같이 묶어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씩 잡읍시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한정의 개념이에요. 무대 위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 나만 이렇게 조명을 쫙 짜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무대 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만 핀 조명을 쏴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어떤 개념? 나만 봐주는 거. 한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맛없는 요리를 먹을 정도의 일이라면 난 차라리 안 먹고 말아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문형 안에 왜 하필이면 구라이와 나라가 붙어 있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예문 안에서 나도가 나왔는데 나도가 뭐가 특별하다고? 나도는 열거할 때 등등등 아니야? 아니요. 그거 말고 많아요. 나도, 난가, 난때 여러 가지 문형이 많은데 요 예문 한번 보세요. 아, 지사츠나도 시마생. 자살 등 하지 않아요. 아니죠. 앞에 뭐를 열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과, 배, 감 이렇게 열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거는 따위 또는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자살 따위 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난때에도 있어요. 난가에도 있어요. 예문 한번 볼까요? 맹교난가 스르몬가. 와, 여기 문법이 있어요. 알고 계신 분은 따로 필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모노가를 문장 뒤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땡땡 하고 적어두세요. 뭐뭐 할까 보냐 라는 뜻이에요. 예문해 볼까요? 예문 볼까요? 맹교난가 스르몬가 뭐예요? 야, 내가 공부 따위 할까 보냐? 맞아요. 감정 들어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묘기나 안까니 마케테 타마르몬가 뭐예요? 내가 병 따위에, 병 같은 것에 질까 보냐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까 방금 전에 공부했던 모노가가 들어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 타마르가 들어있는데 타마르는 참고 견디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맞는데 직역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져서 참을까 보냐라는 의미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걸 붙여서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질까 보냐, 내가 질성 싶으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타마르 모노가, 회화체에서는 발음하기 편하라고 몬가라고도 합니다. 난때, 아이 난때 일하나이 해석 어떻게 해요? 네, 사랑 따위 필요 없어.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마스는 속이답니다. 가레요 다마스나한테 와루이요. 뭐요? 그를 속이다니 나빠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난때 뒤에는 또 뭐가 나왔어요? 따위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뭐뭐다니, 뭐뭐라니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열고로만 알고 있었던 그 나도가 또는 문장을 잘 확인되지 않았던 난때 같은 것들이 여러 의미를 겹쳐 쓴다라는 거 반드시 문형으로 기억해 두시고 예문을 소리내서 읽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조사 파트였습니다. 다음 확인 문제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매일 1시간 공부하는 만으로도 꽤 실력이 붙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쯔끄가 한자 없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항상 일본어를 공부할 때 한자로 써있든 써있지 않든 이 붙자를 기억하셔서 달라붙는 거, 붙어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달라붙는 거로 기억을 하면 해석이 좀 편안하게 됩니다. 뭐가 답일까요? 낱개와 밭갈이를 비교하자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답이에요? 그쵸? 매일 1시간 공부하는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꽤나 실력이 붙는다. 그쵸? 그 다음에요. 엄마는 맨날 나만 혼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일단 속어법, 시가는 안 될 것 같다. 왜 안 돼요? 시가는 주로 뒤에 뭐 나온다고요? 부정형을 데리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나만 혼내. 다시 한번 밭갈이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쵸? 엄마가 맨날 정말 100% 나만 혼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 아이가 있는 중에서 나를 주로 혼낸다고 했었고 어떤 뉘앙스? 기분 나빠요. 혼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쵸? 마이너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주로 그러하다는 뉘앙스, 낱개와 비교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와,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로 되는 거니? 1초 만에 답이 뭐예요? 사해죠. 사해가 바랑 붙었을 때 어떤 뉘앙스? 옷간에 사해 아래봐. 돈만 있으면 이란 예문으로 외웠어요. 야, 너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요. 니게르 나라. 아까 한정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조건이라고도 하지요.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도망갈 거라면 저 지금밖에 없어. 딱 친구다. 그쵸? 자, 아나타노 세이데 민나가 도레 메이와크시다 또 모테르노. 야, 너 때문에 여기 세이데는 탓이죠. 감정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원인 이유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하는 탓. 너 때문에 뭐요? 모두가 얼마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 고생을 입었는지 아니?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노래답게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답인 이유는 뭐냐면 한국말의 해석으로 굳이 집어넣으면 어떤 의미예요? 얼마만큼 또는 얼마나란 개념이 되겠죠? 우리 공부할 때 답게에 뿐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쵸. 만큼이란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노래 호도도 괜찮아요. 호도에도 만큼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인지 답에 따이 답에 따라 뭐요? 후토듯이 맞다. 살쪄버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타라 해석 어떡하지요? 뭐뭐하면이라는 가정형보다 뭐가 있어요? 뭐뭐의 던이라는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일 먹고 싶은 거 그것만 먹는다면 뭐예요? 살쪄버릴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닭개랑 밭갈이를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이었었냐면 밭갈이는 마이너스 뉘앙스였었고 또 뭐예요? 주로 그렇다고 했었죠. 닭개는 뭐라고요? only one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맨날 먹고 싶은 그것만 먹으면 뭐예요? 그것만 먹었더니 살쪄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밭갈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싶은 것만 먹었다면서요. 마이너스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 싶은 그것만 먹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닭개가 왜 답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긴조시대 긴장을 해가지고 맞더머니 제대로 말하는 것 됐기나 깠다 할 수 없었다. 그쵸? 제대로 말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다. 사에 대신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쵸? 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집어넣을 수 있었고 그쵸? 잘 말할 수 없었다면서요. 뭘 강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문장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슬아가 나와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시험까지 한계점이죠. 시험까지 앞으로 일주일간 뭐가 답이에요? 그렇죠. 뒤에 부정형을 끌고 나오니까. 이웃집에 뭐노 또 무슨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기인할 때 신경이 쓰여서 뭐예요? 있으니 한숨 잘 수 없었대요. 뭐가 답일까요? 그쵸? 한숨도 잘 수 없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가하는 것에 의가 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참가하는 것 그것에야말로 의가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확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쯔이는 부사 외워둬야 돼요.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고 무심코 나도 모르게 그만 뭐 이런 뜻이에요. 아, 그만 이라나이 모노 카테 시마따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죠? 그것까지 내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만 무심코 필요 없는 것까지 내가 사버렸어. 그 한도까지 내가 다 긁은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요. 선배는 나의 일 도와주었다. 뭐예요? 자기 일도 많은데 나의 일까지 거기까지 한계를 잡아서 거기까지 도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랜만에 머리카락이라도 자르려고 미용실로 갔다. 해석이 줄줄줄 되는 너무 쉬운데요. 감히 데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오밖에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도깨비예요? 오밖에 이나이오네 없어요. 뭐가 들어갈까요? 나니시로 난때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어요? 자, 난때예요. 뭐예요? 귀신? 도깨비? 같은 거? 도깨비 따위? 없어요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난때예요. 뭐랑 바꿀 수 있어요? 난가로 바꿀 수 있고 나도로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에요. 가족 모두가 모이는 것은 뭐예요? 모험과 쇼가츠. 설날 그라이다. 설날 정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지 말고 구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구라이가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적어도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구라이는 어떤 뉘앙스냐면 자 5번 구라이에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라이에는 세메 때 뭐뭐 정도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에논이죠? 세메 때 의미 알고 계시죠? 부사 뭐예요? 적어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구라이나 호도 뭐 이런 마대 어떤 예문들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구라이가 100점인 이유는 구라이에 어떤 뉘앙스가 추가됐다? 적어도 뭐뭐 정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족 모두가 모이는 것은 몽이나 쇼가츠 뭐요? 그 정도다. 겨우 그 정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적어도 그 정도에만 우리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해서 구라이 용법을 5가지까지 끝까지 확인해 봤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1강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내 것이 아닌 것들, 조금 헷갈렸던 것들,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감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가 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필기하고 다시 한번 사전 찾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